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 3권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클레어 키건 책이에요. 최근에 이 푸른 들판을 걷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 기존 작품 2권 다 이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은 정말 클레어 키건의 해였다고 할 정도로 베스트셀러의 이 작품 2개 다 계속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인생책으로 꼽으시기도 했고, 저 또한 정말 큰 감명을 받고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던 작품이에요. 되게 분량이 둘 다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여운이 짙고 또 묵직한 책입니다. 이 강렬하다는 의미가 내용이 막 파격적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게끔 하는 책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출간된 이 맡겨진 소녀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이 맡겨진 소녀는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제목이 말없는 소녀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영화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책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엄마의 출산 준비로 인해서 친척집에 맡겨진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 소녀 같은 경우는 집이 좀 가난하고 또 아빠가 좀 무능력해서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식구도 좀 많고 해가지고 출산 준비하는 엄마가 먼 친척이었던 분들에게 이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그 친척집에서 그동안은 자기가 받아보지 못했던 애정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편안함을 느낀 건 아니었고 이 어른들한테 받은 사랑이나 애정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처음 겪었던 일이어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낯설게 느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락하고 편안한 집안에서의 일상을 평화롭게 지내게 되는데요. 소녀는 처음으로 따뜻한 말투와 따뜻한 눈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 이 친척집에서 지내게 된 이 소녀의 일상을 다룬 책입니다. 소설은 너무 극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는 류의 소설은 아니에요. 잔잔하고 평온하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 이 인물들의 아픔이 정말 묵직하게 들어가 있고 밀도 높게 좀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흡입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소녀의 입장에서 소녀한테 이입해서 더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의 매력이 넘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정이 과잉되지도 않고 상황을 막 장황하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이어지는데 그게 이 소설의 매력입니다. 분량이 굉장히 짧은데 이 한 문장 한 문장 놓치기 싫어서 좀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었던 작품이고요. 마지막에 소녀가 하는 행동에서는 너무 이제 이입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영화를 보듯이 이제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처럼 쑥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면서도 감동적이고 여운을 주더라고요. 아직도 이 소설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 감정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가슴에 새겨져서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부분을 떠오르면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픕니다. 이 책의 소재가 이제 가족, 사랑, 아이, 이렇게 소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키워드를 워낙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내용도 깔끔하면서도 오히려 메시지는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추하고 싶은 책이고요. 영화는 영상미까지 더해지니까 좀 더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추천드리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계절감이나 풍경 묘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책을 먼저 읽어서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영화를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책장을 덮이면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분들은 사실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읽고 나서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책이에요. 앞에 소개드린 이 맡겨진 소녀와 같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유려한 문장이 특징인데요. 거기에 깊은 사유까지 만들어주는 이 책 또한 엄청난 매력을 지닌 책이에요. 주인공 펄롱은 아내와 5명의 딸과 함께 지내는 한 집안의 가장인데요. 펄롱은 석탄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경이 추운 겨울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가지고 펄롱은 이 석탄 배달을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펄롱이 이 석탄 배달을 하려고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펄롱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녀원에서 소녀들을 학대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끔찍한 일을 목격한 이 펄롱은 고뇌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수녀원은 이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맞서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과연 펄롱은 수녀원을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 책도 정말 엄청난데요. 배경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중 하나고 정말 사랑이 넘쳐 흐르는 날이기도 하는데 가장 성스러운 것인 수녀원에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수녀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학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이렇게 정말 끝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좀 잔혹하고 더 무섭더라고요. 소설을 읽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돼요. 스스로한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자녀가 5명이나 있고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수녀원의 폭력을 내가 고발할 수 있을까? 고발해서 만약에 내 생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가족들을 지켜낼 수 없게 된다면 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을 마냥 비난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책감에 정말 괴로웠어요. 약간 이 작품을 제가 너무 몰입한 것도 있겠지만, 클레어 키건은 이런 식으로 읽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너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만 끝나지 않고 클리어 키건은 살짝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맡겨진 소녀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그런데 되게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든 이 희망을 찾아서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주인공 펄롱에게 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해줘서 고맙고, 그래 나도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은 펄롱 같은 인물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조금 희망을 얻게 되는 책이었어요. 짧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깊게 사유를 하게 만들어주다니,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책 2권 다 어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최애 작가로 등극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맡겨진 소녀를 사실 더 좋아했거든요. 작년에 이 맡겨진 소녀를 처음 읽고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여운이 너무 깊게 남아서 한동안 계속 생각했었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스타일의 스토리 라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감명을 받고 맡겨진 소녀를 더 좋아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조금 앞서 좋았다. 근데 아마 또 내년에 다시 읽으면 딱 이게 더 좋다, 뭐 그 내후년에 이게 더 좋다, 이렇게 계속 바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들판을 걷다가 이제 출간되었기에 정말 큰 기대를 하고 봤어요. 물론 푸른 들판을 걷다는 클레어 키건의 신작은 아니고 이제 클레어 키건의 초기작,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출간한 것인데요. 앞선 작품과 달리 이 작품은 단편을 묶은 소설집이에요. 출간되자마자 바로 읽어봤는데 첫 작품이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 작별 선물이라는 단편이 나오는데, 이 작별 선물을 읽고 제가 이 책을 덮었어요. 왜냐면 다음 거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역시 클레어 키건이다. 또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작별 인사를 읽고 약간 한동안 또 살짝 멍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다음 편을 읽어 나갔어요. 근데 사실 이 앞선 2작품에 비해선 엄청 좋진 않았다. 일단 분량이 너무 짧기도 했고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니었다.
물론 7작품 모두 그랬던 건 아니고 좋은 작품도 있었지만 물론 기대도 너무 많이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앞에 작품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단편집이라서 제가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소설 내용 소개는 조금 넘어갈 거고요. 클레어 키건의 이 문체나 간결하고 깔끔하면서도 이 밀도 높은 문장은 여전해요. 똑같아요. 초기 작품이어도. 이 소설의 인물들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터널 끝에서 환한 빛을 보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그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을지는 이 인물들의 선택에 따라 갈리긴 하는데요. 자신의 과거의 실수 또는 현재 상황 때문에 고뇌하는 인간들의 후회와 회한이 들어있으면서도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또는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희망의 빛을 남겨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역시 읽기가 쉬운 소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클레어 키건의 초기 작품인 이 소설집을 통해서 클레어 키건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게 됐는지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클레어 키건의 책 3권을 이렇게 리뷰해 봤는데요. 최애 작가로 등극한 클레어 키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정말 가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또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번 가을에는 이런 좋은 책 한 권을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우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